오늘 스튜디오에는 홍성군의회 이상근 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뵙습니다. 예. 자, 일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참 궁금합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정치하는 사람은 이제 선거에서 지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지방선거 2월 13일 날 있은 다음에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낙선을 한 후유증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다행이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낙선할 거라고 예견을 했었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출마하는 후보는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그때 저는 재선 의원으로서 홍성군의회 3선을 도전해서 3선 의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굳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도의원 준비하시던 분이 당에서 판단할 때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을 한 이상근이가 대타로 도의원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선거가 6월 13일인데 4월 초순에 갑자기 당의 방침에 따라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구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역시 예상대로 낙선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후유증은 크진 않았죠. 그냥 본인의 의사와는 조금 다르게 큰 물결에 좀 휩쓸린 면이 좀 있네요. 그때는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선거를 치렀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시절 연극 영화를 전공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치인이 되셨죠. 네. 정치를 시작하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정치를 시작하게 된 아주 특별한 거라기보다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꼭 하고 싶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 옛날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벽보를 다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붙이게 되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 앞에 거기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의 벽보가 쭉 붙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박정희, 뭐 2번 김대중, 뭐 윤보선 이런 식으로 저희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으니까 그때가 좀 이제 세월이 뭐 60년대 후반 뭐 이때였죠. 초등학교 1학년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나도 한번 이 사람 같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보고 싶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장래 희망 이런 거를 쭉 선생님이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고 썼던 것이 장래 희망, 정치인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 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본질을 벗어나서 또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정치인의 꿈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서점을 하면서 서점을 하니까 이제 지역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라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서점이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한 뭐 7시만 되면 동네 선후배들이 한 10분 정도 모이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역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또 눈을 뜨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홍성에도 있고 뭐 전국에 많이 있겠지만 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문화원 이사도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뭐 라이온스 회장도 해봤고 뭐 체육단체 회장도 해봤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 아닌 봉사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렸을 적 꿈을 이루신 거고 일정 부분 행복한 삶을 살아오신 거네요. 초지일관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고 일정 부분 결론도 내셨고.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렸을 때 나는 정치를 하고 싶어. 또 장래 희망이 뭐야? 저는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뭐 우리 조그만 지방 정치, 생활 정치이긴 하지만 꿈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했고 또 한번 낙선을 했지만 그 꿈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자리가 주는 뭐 영화로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저것을 하는 게 즐거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게 저는 힘들기도 하지만 참 의미도 있고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8년 동안의 의정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8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리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때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시험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이 지방 학생들에게 어떤 그 진학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홍성군도 이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해서 뭐 홍성고등학교라든지 홍성여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류대학 그 진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앞으로 자기네들 입시 전형에 농어촌 특별 전형에 농촌에 있는 특목고, 외고 이런 학교들과 이 홍성에 있는 홍고, 홍성여고 학생들을 같이 경합을 시키겠다 이런 입시 전형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학부모들이 이제 군청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의회 의원들도 군청 회의실로 가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회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 이거는 홍성군 의회에서 책임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농특의 특목고 학생들과 경쟁시키겠다는 입시 전형을 폐지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제 그 대책 특별위원장을 제가 맡았었어요. 맡아가지고 사람들은 사실 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떤 그 소기의 성과를 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개 10만도 안 되는 조그만 군에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입시 전형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과연 뒤집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더군다나 사립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80개 군 농촌 학생들이 보고 있는 혜택이 까딱 잘못하면 바람같이 사라진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특위위원장으로서 그 특위의원들 세 분과 함께 전국 80개 군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취지가 이러니 동참해달라라고 해가지고 80개 군이 홍성군이 지금 연세대학교가 농어촌 특별 전형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을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80개 군 의회가 전부 오케이 사인을 다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홍성군과 그 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 따님에서도 좀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교들을 도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전부 찾아다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거창의 거창고등학교, 뭐 장성의 장성고등학교, 양평의 양평고등학교, 뭐 고창의 고창고등학교 이 학교들을 다 방문을 해서 우리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홍성군 의회가 대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꼭 농어촌 특별 전형을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이제 그 군에 속한 또 의회에 가서 또 의원님들과 환담을 나누고 취지가 이러니까 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이런 이제 그 운동을 쭉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이제 교육위원 중에서 고창의 김춘진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고창으로 찾아가서 저희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홍성과 고창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80개 군의 문제니까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내가 9월에 있을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감 당일날 저희가 국회를 방문했었어요. 올라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국 80개 군에서 받은 서명을 전부 모아가지고 김친준 의원님께 드렸더니 제일 먼저 받으실 때는 이 서명한 것이 홍성군에서만 받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국 80개 군의 군민들한테 의회를 통해서 받은 거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셨어요. 그분한테 농어촌 특별 전형이 뭔지 아냐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연세대학교가 이 농특을 훼손하려는 이 제도 입시 전형은 잘못된 거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바로 잡겠다 이런 확답을 들었죠. 그래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가 농어촌 특별 전형을 지켰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서산에는 그 해미읍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해미읍성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운 게 많아요. 굉장히 활성화 있고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2010년도 초에 해미읍성을 한번 방문했는데 벌써 이제 성이니까 성에 전부 기각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확연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홍제읍성이라는 읍성이 있는데 청사가 있는 바로 그 들레잖아요. 그런데 기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행부와 질의 답변할 때 아니 해미에는 이렇게 해미읍성을 가지고 길을 꽂아 놓으면서 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홍성은 그런 것도 하나 없느냐 했더니 그 다음에 길을 제작해서 성 전체에 길을 꽂았던 일이라든지 또 이제 인구 10만이 넘어가면 행정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조직 개편을 하는데 그때 저는 홍성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담당 행정팀장한테 같이 얘기를 했어요. 조직 개편의 안을 짜는 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만 이 안을 통과시켜서 방망이를 두들기는 거는 의회의 역할이니까 만약에 이번 조직 개편 때 교육 지원과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딜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홍성군 최초로 교육 지원과는 아니지만 교육 체육과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교육 쪽하고 인연이 많으시네요. 예, 결과론적으로 또 의정 활동도 제가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서점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과 술자리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 기업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 그 미래 홍성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저도 뭐 의원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군수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꼭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람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선거에 홍성 후보로 홍성 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출마하실 거죠? 예. 그럼 혹시 준비하고 계신 선거 전략이나 공약 사항 등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왜 그 출마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홍성은 그동안에 아까 우리 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12년도에 도청이 홍성으로 80여 년 만에 이전하면서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홍성이 도약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지역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은 정치될 수도 있고 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라면 8년 동안의 의정 경험을 살려서 홍성을 정말로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어느 후보자나 똑같을 것 같아요.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내가 한번 바꿔놓겠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역에서 어떤 현안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군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셨고 이선 의원의 의장까지 하셨고 이제 또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도전을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출마하는 이제 신인 정치인들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생활을 했느냐 이런 거를 평가받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선이나 삼선을 하게 되는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의원으로 당선시켜줬어. 이제 군수로 당선을 시켜줬어. 그러면 우리가 당신한테 준 4년 동안 당신이 지역을 위해서 한 결과물이 뭐냐, 업적이 뭐냐, 이거를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낙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초선 의원으로서 그 사람은 아마 그 지역에서의 삶이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선의 결과를 받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선이나 삼선한 사람들이 낙선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2018년도에 그런 바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벌써 끝나게 되나요? 말씀 또 하실 말씀이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홍성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거를 바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행정 군수에서 홍성 국민들께서는 이제 CEO 군수를 원하시거든요.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 군수로서 뭐 예를 들어서 11개 운면이 있는데 11개 운명 방문하면서 꽃사지 꽂고 축사하는 군수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은 뭐 부군수라든지 또 국장들이 있으니까 내치는 그렇게 맡기고 군수는 중앙 부처, 기업 이런 쪽으로 발로 뛰어서 홍성을 새롭게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홍성 국민의 가장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염원에 어떤 부합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하는 사람은 주어진 기간에 업적과 실적을 내야 되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 국민들에게 저 이상근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가를 받았을 때 첫째로 청렴하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 해결했던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대에 부응을 꼭 하면서 홍성군을 한번 혁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우리 또 국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그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고자 계획했던 일을 다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